몇 년 전부터 통풍이 있었는데 콩팥이 그래 나쁜겨 이제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하루에도 소변을 몇 번 보러 가는데 거기에 자꾸 질질 내놓으면 단백질 보충해놨는데 자꾸 나가잖아요. 콩팥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단백질 버리면 안 되는데 단백질 줄줄 나가고, 적혈구도 버리면 안 되는데 적혈구도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청소를 하는데 버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로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쓰레기도 못 버리게 되거든요. 콩팥이 일하는 살들이 없어지고요, 물혹들이 계속 차는 거예요, 콩팥에. 그러니까 콩팥이 일을 잘 못하고. 제가 아까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 여쭤봤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통풍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제 술을 잡숫고 하니까 술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발가락 아파서 어디 정형외과 가보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신장실에 10명 중에 1명은 통풍 때문에 콩팥 나빠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통풍도 자꾸 생겨서 정형외과 의사 만나서 뭐 주사도 한 대 맞고 진통제도 자꾸 잡숫고 이제 그러시면 통풍 때문에 내가 콩팥이 나빠져서 나중에 투석까지 할 수 있고 를 아셔야 되고요. 통풍이 생기면 그때 잡수는 진통소염제가 콩팥에는 나쁜 약입니다. 통풍 자체도 나쁘지만 이제 정형외과 의사 만나서 자꾸 이제 검사하고 약 드시고 이제 하시는데, 콩팥은 또 검사를 안 해주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세요. 본인 콩팥이 나쁜 줄 모르고 계시다가 몇 년 전부터 통풍이 있었는데 콩팥이 그래 나쁜겨 이제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풍이 자꾸 있고 그러시면 피검사, 소변검사를 제대로 하셔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사실 제가 다리 부러진 거 못 고치듯이 그 선생님들은 콩팥 잘 모르니까 검사를 잘 안 하시거든요. 내과 원장님들한테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신장내과 오셔서 검사하시면 지금 콩팥은 요 정도 잘 남아 있으시네요 할지, 통풍이 계속되고 이제 그래서 콩팥이 나빠졌는데 모르고 계셨는데요 할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독성 물질 설명드릴 때 마저 이제 설명드릴게, 보통 CT 찍을 때 조영제 이제 넣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 바늘 한 개 잡아서 통에 누워 있으면 통에 웅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주사 들어갑니다, 잠깐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조영제라는 물감이거든요. 그 물감이 안 들어가면 사실 사진이 제대로 정확히 안 보여서 많은 의사들이 이제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어야 10만 원 주고 뭐 20만 원 주고 사진 찍었는데 결과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콩팥이 나빠지시면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오히려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대체로는 저희 응급실에 30점 미만 뭐 이렇게 되면 조영제 넣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진짜 급하고 막 이 사람이 이 사진 안 찍으면 제대로 진단을 못해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러시면 사실은 조영제 넣고라도 사진을 찍어야 되죠. 정확히 진단을 해야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진 거는 투석을 하든지 뭘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응급한 상황에서는 조영제 넣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조영제라는 거를 넣고 사진을 찍으려고 피검사를 보통 그 전에 하거든요. 배가 아파서 갔는데 CT 찍어보자 하더라, 뭐 췌장인지 뭔지 한번 보자 하는데 피검사도 먼저 하시죠 라고 하는 거는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콩팥이 어느 수준인지, 조영제가 해를 입히진 않을지를 보려고 이제 사진 찍읍시다 이제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조영제 넣고 사진 찍읍시다 할 때는 피검사를 앞에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콩팥이 괜찮으면 지한테 나쁜 약이긴 하지만 또 씻어내거든요. 여과율, 배설율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한테 나쁜 약이지만 씻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를 알고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자분들이 흔히 생기는 이제 병인데, 사구체 신염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혈뇨나 단백뇨, 급성 신우신염, 막 열몸살을 해요. 열이 막 38도, 39도, 40도씩 나는데 막 오줌도 불편하고 막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응급실에 오시는 병이 여자분들이 흔히 급성 신우신염, 그래서 이제 콩팥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방광염 생기듯이. 제가 아까 전에 콩팥은 뒤에 있어요, 요 앞에 방광이 있어요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여기 끝에 요도가 되게 짧아요. 요도가 짧고 방광이 그 앞에 오줌보가 있고, 남자들은 요도라는 오줌길이 길어요. 고추각이 길게 있으니까 여자들보다는 요도가 길거든요. 그리고 항문이 멀리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가까이 있고. 그래서 항문에 있을 법한 대장균들이 잘 이렇게 들어가서 소변 감염이 생기고요. 남자들은 오줌길, 대변길 이렇게 멀리 있어서 이 두 개 때문에 이런 여자들이 잘 걸리는 방광염, 그 다음에 콩팥에 생기는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거든요. 요로결석 뭐 이런 것들은 여자도 남자도 잘 생기고, 술 잡숫고 하는 남자들이 더 좀 잘 생기긴 하죠, 요로결석. 그 다음에 혈뇨나 단백뇨를 보이는 콩팥 자체의 병, 이거는 사실 면역질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내 콩팥을 내 콩팥이라고 알지를 못하고요. 니 내 거 알지? 니 내 거 알지? 이제 하고 가서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콩팥이 원래 피를 걸러서 소변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혈뇨라는 게 이제 적혈구 내놓는 거고요. 단백뇨라는 건 이제 단백질 내놓는 건데, 단백질은 우유, 계란, 콩, 두부, 고기 뭐 이런 거 먹고 막 이렇게 필수 영양소라고 막 보충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소변을 몇 번 보러 가는데 거기에 자꾸 질질 내놓으면 단백질 보충해 놨는데 자꾸 나가잖아요. 콩팥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남겨놓는 거, 소변에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나가는 거는 콩팥이 이상해졌구나, 원래 안 버려야 되는 걸 버리는구나 하는 거고, 적혈구라는 것도 여기에 이제 헤모글로빈, 보통 빈혈 수치 뭐 이렇게 아시는 거, 거기에 이제 산소가 붙어서 산소를 날라주는 애들이에요. 피를 빨갛게 보여주는 세포. 얘들도 그렇게 계속 잃어버릴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계속 적혈구를 잃어버리면 빈혈이라는 진단명이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원래 잃어버리는 거니까 빈혈 수치가 더 낮게 측정돼 있거나, 지금 의사들이 그다음에 보통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아는 빈혈 수치보다 더 낮아져 있거나, 그래서 혈뇨랑 단백뇨를 자꾸 이제 보이면 이 콩팥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구나. 노폐물을 버릴 때는 그게 노폐물이다 하고 버리는 거고,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적혈구들은 다시 다 돌려줘서 피 속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분을 잘못하면 이 콩팥이 일을 잘 못하는 콩팥이네, 야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는 거예요. 콩팥을. 야, 니 세균이지, 바이러스지, 니 내 거 아니지. 이제 그래서 계속 가서 이제 찝쩍거리고 염증 반응을 만들면 얘가 이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단백질 버리면 안 되는데 단백질 줄줄 나가고, 적혈구도 버리면 안 되는데 적혈구도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청소를 하는데 버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로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쓰레기도 못 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앞서 계속 뭐 60점, 30점 얘기했던 그 점수는 쓰레기를 얼마나 잘 버리냐예요. 청소를 할 때 버리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당연히 구분해야 청소를 잘한 거잖아요. 싹 다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겨놓을 거. 이 컴퓨터는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강의하면 써야 되고, 요 마우스도 써야 되고, 제가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이건 물병은 버려도 되고, 뭐 이런 걸 판단하니까 청소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콩팥도 이건 버려도 돼, 이건 넘쳐, 칼륨 넘쳐, 나트륨도 많아, 물도 많네, 소변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버릴 만큼 이렇게 정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정하게 되면 콩팥이 이상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버릴 거 안 버릴 거로 구분을 못하는 시기에 진단을 사구체 신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단 받으신 분들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긴지 아닌지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항신이라고 있어요. 콩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거. 물혹이 있어요를 한 번씩은 또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검진하다 보니까 오른쪽 콩팥에 물혹이 2.1cm라 하던데 왼쪽 콩팥에는 5cm라 하는데 이러시는데, 반항신은 그렇게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요. 양쪽 콩팥에 다 생기고, 이게 엄마 아빠한테서 받는 거거든요. 딸아들 구분 없이 받으시는 거고, 집에 간혹 있으세요. 유전질환으로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형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누나도 그래요, 이런 딸아들 중에 애가 셋이면 반은 걸린다고 돼 있는 그런 유전질환도 있거든요. 얘도 이제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 질환인데, 얘는 콩팥이 일하는 살들이 없어지고요, 물혹들이 계속 차는 거예요, 콩팥에. 그러니까 콩팥이 일을 잘 못하고 결국에는 투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검진 받다가 아시는 분들 많은데요,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으세요. 제일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통풍도 있습니다. 통풍이 자꾸 있고 그러시면 피검사, 소변검사를 제대로 하셔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CT 찍을 때 조영제 이제 넣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조영제라는 거를 넣고 사진을 찍으려고 피검사를 보통 그 전에 하거든요.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콩팥이 어느 수준인지, 조영제가 해를 입히진 않을지를 보려고 이제 사진 찍읍시다 이제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조영제 넣고 사진 찍읍시다 할 때는 피검사를 앞에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여자분들이 흔히 생기는 이제 병인데, 사구체 신염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혈뇨나 단백뇨, 급성 신우신염, 열몸살을 해요. 열이 38도, 39도, 40도씩 나는데 오줌도 불편하고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응급실에 오시는 병이 여자분들이 흔히 급성 신우신염, 그래서 이제 콩팥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방광염 생기듯이. 요로결석 이런 것들은 여자도 남자도 잘 생기고, 술 잡수고 하는 남자들이 더 좀 잘 생기긴
있긴 하죠. 요로결성. 그 다음에 혈뇨나 단백뇨를 보이는 콩팥 자체의 병. 이거는 사실 면역질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자가 면역질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청소를 하는데 버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로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쓰레기도 못 버리게 되거든요. 버릴 거 안 버릴 거로 구분을 못하는 시기에 진단을 사구체 신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단 받으신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낭신이라고 있어요. 콩팥에 물혹이 많이 생기는 거. 콩팥이 일하는 살들이 없어지고요. 물혹들이 계속 차는 거예요. 콩팥에. 그러니까 콩팥이 일을 잘 못하고 결국에는 투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검진 받다가 아시는 분들 많은데요. 진단을 받아보시면